여러분, 저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 타이틀이 설원전 1억 모을 때까지 자린고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내년으로 빨리 끝내려고요. 그래서 26살 끝나기 전까지 1억을 모으는 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안 된다고 단정 지어버리면 정말 안 되거든요. 지금 60%를 달성했고 40%가 남았는데 제가 그나마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네이버 정말 너무합니다. 이게 위키백과에도 실렸대요. 네이버 블로그 일기 치면 나오는데 네이버가 2주간 블로그에 매일 일기를 쓰면 16,000원을 주는 이벤트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디를 여러 개로 악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벤트가 3일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블로그도 시작하고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려고 알람까지 맞춰놓으면서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김이 확 센 거죠. 저희 일기를 16,000원짜리로 치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 이벤트의 조건이 네이버 페이를 가입해야 했거든요. 정보만 빼가고 추노한 것 물론 악용한 소수가 잘못한 거지만 여러모로 끝이 찝찝했는데 네이버 돈 5,000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플러스 멤버십인데 추천 코드 입력하고 가입하면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페이를 결제할 때 포인트를 조금 더 적립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네이버 페이를 배민이나 쇼핑몰 결제할 때 자주 쓰긴 해서 쇼핑을 안 하더라도 5,000원 챙겨야겠다 싶은 마음에 가입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마케팅 예산을 짜서 이런 이벤트를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돈을 쓰면서 가입을 시켜서 사람을 모으려는 건데 저는 어차피 자주 쓰기 때문에 그냥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보만 전달 드리는 거고요.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가입을 안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주변을 차단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많이 하시죠? 보통은 다들 소비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제 동갑 친구들 중에 좀 일찍 24, 25에 칼 졸업해서 취업한 애들 중에 벌써 1억 가까이 모은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돈을 모으는 친구들은 티가 안 나더라고요. 돈을 쓰고 놀러 다니는 건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안 쓰고 모으는 건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계정을 나눴습니다. 저랑 관심사랑 뜻이 같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는 부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완전 다른 세상인데요. 본캐 쪽 피드는 뭐 산 거, 먹은 거, 여행한 거 이런 사진들이 주로 올라오는데 부캐 쪽은 오늘 얼마 아꼈는지, 주식으로 얼마 벌었는지, 어떤 호재 악재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의 게시글이 올라오거든요. 커뮤니티가 주는 긍정적인 힘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남들과 좀 다른 길을 선택하면 주변 사람들은 말리려고 하거든요. 끌어들이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부캐 계정을 쓰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부캐로 활동하다 보면 제 신념도 확고해지고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활비 예산이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청 친한 친구들이나 제가 궁금한 사람이 아니면 먼저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맥을 좀 자연스럽게 정리하기도 하고 약속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좀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뭐 절연해라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내 시야에서 좀 덜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소비는 잘할 것이냐인데 재테크 좀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소비를 해야 소비를 잘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한데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입의 대부분을 소비하는데요. 바로 소비자산이 아닌 생산자산에 소비를 합니다. 제가 요즘 월북카페의 너나이님과 유튜버 부익남님의 강의와 책을 많이 보는데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통일되는 게 있더라고요. 소비를 할 때 보통 옷, 차, 신발, 여행, 음식 이런 거에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소비자산인데요. 소비한 이후에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다 중고가 되고 간식 커피는 먹으면 없어지고 차는 계속 노후되고 유지비 들고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주식이나 금, 은,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면 할수록 부자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 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인데요. 부모님 말을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그 책 처음 읽었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그 책에 가난한 아빠가 하신 말씀이 저희 집에서 계속 듣던 말이라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오래 다녀라. 아니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위험하다. 조금만 해라.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잖아요. 학교에서도 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물론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게 정답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평생 직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완전 지금 투자에 미쳐 있거든요. 제가 취업하고 생각이 180도 바뀌었죠. 그 이후로 저는 앞에서만 그냥 네네 하고 뒤에서는 투자 엄청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부모님보다 더 부자 되기 힘든 시대인데 좋은 직장은 한정적일 뿐더러 이런 말씀 다 지키면 부자 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땐 그냥 듣는 척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고 가족인데 기분 나쁠 필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걸러들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 결과에 책임도 져야겠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본인과 생각이 잘 맞는 멘토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생각을 배우는 것도 요즘 세상의 큰 복 아니겠습니까? 부익남님이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꼭 40 전에 자산을 달성해서 시간과 돈의 제약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방법. 첫 번째, SNS를 구분시켜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의지를 다지고 나에게 필요 없는 감정 소비나 일들을 안 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로, 힘들게 절약해서 모은 돈,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 말씀을 때때론 걸러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의 멘토를 잘 찾아서 듣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만의 방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1억 모을 때까지는 이렇게 제 자산을 틈틈이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내년까지 저랑 파이팅 절약을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관련 내용은 설명과 댓글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